투자의 본질, 박세익, 위너스북. 실수와 허수, 성장주 투자의 함정.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중학교 수학 시간에 실수와 허수에 대해 배운 기억들이 남아있을 거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뜻하는 실수는 한마디로 실생활에서 길이나 무게, 부피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한다. 반면 허수는 실생활에서 존재하지 않는 숫자다. 주식시장에서도 허수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세 가지 경우인데, 한계 기업들의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들을 때, 뜬구름 잡는 듯한 비즈니스를 갖고 무늬만 벤처 기업인 회사가 고성장 스토리를 얘기할 때, 마지막으로 제품 수명 주기로 볼 때 초기 제품 개발 단계에서 고성장 스토리를 얘기할 때다. 몇 년 전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투자를 권유해서 한 벤처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벤처기업의 CEO는 본인 소개를 하면서 S대학 벤처 동아리 출신임을 강조했고, 이번 창업이 7번째인데 그 전 사업은 다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대박날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고 했다. 2시간 넘게 미팅을 하면서 그 사업의 비전과 수익성, 성장성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 사업 아이템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사업 아이템이 아주 그럴싸해 보였고, 투자를 권유했던 선배는 그 CEO가 천재인 것 같다고 필자에게 여러 번 귓속말로 얘기했다. 대박 사업 아이템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다 듣고 나오면서 투자를 권유했던 선배에게 이렇게 답해줬다. 저 사업 아이템은 포커 게임으로 따지면 스페이드 J, Q, K, A를 쥐고 있으면서 이제 스페이드 10만 붙으면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바닥에 깔려있는 패를 보면 10이 4장 다 빠졌고 스페이드 무늬도 다 나왔기 때문에 저건 원페어도 못 이기는 패라고 얘기했다. 그 회사의 사장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될 거라고 열변을 토했지만 그 사장이 사업을 설명하면서 얘기한 만약에 뭐가 되면, 만약에 뭐만 되면, 뭐만 완성이 되면, 몇 년간 얼마의 자금을 쏟아붓는다면 과 같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현실화시킬 만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이 없었다. 여러 번 질문을 했지만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만 설명했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방안이 없었다. 물론 선배는 이미 그 벤처기업에 투자한 상태였기 때문에 필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5년 뒤쯤 넌지시 그 회사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봤을 때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망해서 없어졌다고 했다. 주식시장에는 초대박 나는 기업들이 꾸준히 나온다. 라스베가스를 가보면 어떤 카지노에서 몇십만 불 잭팟이 터졌다는 뉴스를 쉽게 들을 수 있듯이 주식시장에도 잭팟을 터뜨리는 기업들은 매년 나온다. 매년 10배 이상 상승하는 대박 종목들이 나왔었고 그 중에 사라진 기업들도 있고 살아남아서 위대한 기업이 된 사례도 있다. 그리고 한 해에 10배 이상 수익 나는 주식은 대부분 고성장 스토리 또는 강력한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 보니 이런 인생 역전 종목을 꿈꾸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가치 투자보다는 성장 또는 턴어라운드 스토리 주식을 선호하게 된다. 필자는 이런 성장 기업과 턴어라운드 기업에 편향된 주식 투자 스타일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존경하는 피터 린치 역시 고성장주, 턴어라운드주를 포트폴리오의 60% 이상 편입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피터 린치가 운영한 마젤란 펀드의 전설적인 수익률은 자산주, 배당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늘 의미 있는 비중을 투자해온 성장주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주, 턴어라운드 주식에만 투자하면 되는데 왜 투자자들은 돈을 잃게 되는 것일까? 왜 몇십 년을 투자해온 그 선배는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본 것일까? 성장주 투자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판단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매출 및 이익 성장에 대한 가시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성장주 투자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판단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매출 및 이익 성장에 대한 가시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성장주 투자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판단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매출 및 이익 성장에 대한
가시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재무관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필자는 어떤 기업이나 투자 자산을 밸류에이션할 때 주가의 배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바로 이 두 가지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회사가 주장하는 미래의 어떤 대박 사업도 그걸 실현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성공할 확률은 얼마인지, 성공을 예상하는 시점 전까지 경쟁자들의 출현 가능성은 어떤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변수와 매크로 변수는 무엇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한 타당한 분석에 누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성장주 투자의 결과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고성장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기업들의 매출 및 이익 추정치 재무제표를 보면 허수가 많이 보인다. 상품성이 없는 제품이나 신기술로 고전하고 있는 벤처기업 또는 3, 4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며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되는 동전주의 추정 재무제표에서 이런 상상 속의 숫자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기업의 추정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자금과 맨파워가 훨씬 앞서는 동종업계 경쟁사보다 얼토당토하는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추정한 기업들이 있다. 어떤 기업은 국내에서는 제대로 사업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대박날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고 한다. 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혁신 기업, 혁신 신약 개발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해서 고성장시킬 것이라고 얘기한다. 어떤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나 배우가 이 회사 경영진에 참여해서 회사를 완전 환골탈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회사 사업 계획서를 보면 필자의 눈에는 전부 데카르트의 허수로만 보인다. 미래에 존재할 수 없는 숫자를 이상한 공식과 궤변으로 마치 존재할 수 있는 숫자이냐 번듯하게 표기를 해놓았기 때문이다. 투자는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실수를 피할 수는 없지만 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마추어 골퍼가 스코어를 줄이려면 버디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트리플 보기, 양파와 같은 큰 실수를 줄여야 하는 원리와 똑같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보자. 상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 그 지역, 그 상권의 발전 스토리가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늬만 성장주를 피하는 것이 성공적인 성장주 투자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만약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생전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깊게 의심할 필요가 있다. 데카르트. 투자의 본질 박세익 위너스북